안녕하세요. 나른한 타로샵 레이지 타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다음에 만나게 될 인연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주로 성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리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솔로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호감이 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거나 약간의 썸을 타고 계신 분들,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커플이지만 관계의 끝에 서서 새로운 인연을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함께 진짜 내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MBTI 성향도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를 볼 텐데요. 일단 제네럴 리딩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부합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 1번 분들께서 생각하신 그 상대방 분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랑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성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사회생활 같은 걸 하면서 페르소나를 좀 강하게 쓰는 타입이 아니신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랑 그러니까 좀 친해지기 전에 많이 친해지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랑 막상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봤을 때랑은 좀 굉장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위쪽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고요. 아래쪽에 있는 4장이 이제 내적인 좀 더 깊은 이분의 본성에 가까운 성향을 한번 보기 위해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우선 외적인 거 먼저 볼게요. 네, 외적인 모습 맨 처음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부 상황에 수능을 좀 잘 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딱히 불만 표출을 잘 안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이 있고 이타적이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배려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유순하다? 사람이 좀 그냥 둥글둥글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의견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확실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좀 행동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같이 나와서 이 펜타클 소년 카드도 약간은 좀 다소 답답하고 좀 여린 모습, 그 남녀를 불문하고 좀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여려 보인다든가 좀 급격하게 변하는 뭐 트렌드라든가 유행 같은 거에는 좀 덜 민감하실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상황이 확확 바뀌고 이런 거를 별로 잘 따라잡기 좀 힘들어하는 성실하고 자기 표현도 좀 약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보면 좀 특히 여자분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더 많은데
약간 좀 여리여리해 보인다든가 뭔가 어떤 부분이 보호 본능을 좀 자극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지금 3 오브 컵스랑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랑 약간 좀 소규모로 어울리는 거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예를 들면 막 단체 모임 너무 많은 그런 것보다도 뭐 카페나 술집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 소규모로 모여서 뭐 수다를 떤다든지 경조사 자리 이런 게 있으면 잘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시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딱히 뭐 부정적이라던가 이런 면 잘 보이지 않고 유쾌해 보이는 분일 것 같아요. 살짝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살짝 맹해 보이기도 하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맨 처음에 외부적인 모습으로 맨 처음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회생활 그냥 원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본 거는 이분의 외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분의 진짜 성향이 어떤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나의 모든 거를 다 오픈하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활동하실 때 본인 성향에 비해서 좀 페르소나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카드를 보면서 이분이 되게 좀 연약해 보인다, 유약해 보인다, 유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겉보기보다 내면이 굉장히 강인한 타입으로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이 내면에 대한 내용을 뽑아본 4장 중에 3장이 지금 메이저 카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내면의 심지가 굳고 또 그 성향이 아주 확실한 분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여기서 맨 처음 카드로 8번 스트레스 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전형적인 외유내강 카드입니다. 어지간하게 힘들다, 이거는 이분이 그냥 별로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끈기랑 지혜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겉모습은 여려 보일지 몰라도 또 굉장히 강단 있으시고, 또 사람들 간의 유대감 그리고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겉모습 보고 쟤는 뭐 별로 의견도 없는 것 같다, 뭐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만만하게 봤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 본인이 밀고 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그분의 생각을 꺾기가 힘들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끝까지 견디고 밀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카드로 지금 전차 카드도 같이 떴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랑 살짝 결이 비슷한데, 이 카드도 어쨌든 정의감이 있고 규범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인데, 이 전차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감, 본인만의 어떤 정의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단단하고 열정도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두 카드를 같이 보면, 힘 카드와 전차 카드 같이 봤을 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절제도 잘 하시는 편이고, 지금 여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사람들이랑 뭐 어울리는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게 막 엄청 유흥적으로 빠진다든가 막 절제가 안 돼서 막 흥청망청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본인에 대한 나름의 주관이 있어요. 이분은 프라이드가 높고, 세 번째 카드가 또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이분이 공부를 한다거나 뭐 학문을 추구한다거나 지식 분야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보면 여기서 보면은 좀 이렇게 역마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 꺼리는 타입이 아닌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좀 원래 본성은 좀 집순이 집돌이 타입이라고 할까, 좀 그런, 아니면은 부엉이 같은 낮밤이 좀 바뀐 좀 약간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또 사회생활 원만하게 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소규모로
이렇게 단체로 막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본인이 막 리더가 되고 싶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 정도 좋아하신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도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잘 눈에 그렇게 확 튀지 않는 조용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하시지 않을까. 원래 본인 성향은 그런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힘카드랑 또 운동자 카드를 같이 보자면 자아 성찰 이런 것도 꽤나 하시는 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게 뭔가에 어떤 막 감정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이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본인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어지간해서는 그런 분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뭐 겉으로는 예를 들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맞아 하면서 그냥 맞장구 쳐주는 것 같지만 본인 가치관이나 철학이 굉장히 굳건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아직 이분이랑 덜 친해졌거나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그냥 아는 사이일 때 이분이 하는 말, 이분이 하는 반응 이런 거를 곧이곧대로 그냥 쟤는 그렇구나 하면서 다 믿으면은 안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남한테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치 좀 보면은 인생 2회차인 느낌도 조금 있어요. 약간 애늙은이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시고 굉장히 내면은 성숙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분이실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집순이 집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어떤 은밀한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약간 덕질을 한다든지 오타쿠 기질이 좀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지금 8번 카드가 힘 카드에 이어서 양 사이드로 지금 두 장이 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 힘 카드가 맨 처음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8번 카드 제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의 제일 두드러지는 성향이, 대표되는 성향이 이 카드가 힘 카드가 아닌가, 스트렝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은둔자 카드랑도 그렇지만 사실 속으로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에 딱 꽂혔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질이나 이분이 오타쿠 기질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딱 꽂히면 그거에 막 완전히 집착할 정도로 굉장히 꽂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이거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뭔가 수집을 막 한다든지 막 사다 모은다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야에 완전 어떤 장인처럼 그 분야에 완전히 깊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실 수 있고, 약간 이분의 내면을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미 좀 살짝 계산된 부분이 있다. 일종의 자기관리 차원에서 내가 사회생활도 그렇게 둥글게 잘 해야지 하면서 좀 깊은 내면을 다 오픈하지는 않으시고 이미지 관리를 약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네요. 전체적으로 흐름 내면이, 이분 성격은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다. 뭔가 나이에 상관없이 삶에 대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깊이가 생각보다 아주 깊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애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냥 맹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분은 가벼운 사람이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성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오라클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보는 이 크리스탈 오라클을 보시면 이 카넬리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도 가장 대표되는 키워드가 힐링이거든요. 힐링이고 안정적이고 또 굉장히 침착함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안정적이라는 건 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사람이 막 확 이랬다가 확 저랬다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행동 자체가 좀 부드럽고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좀 약간 감정 기복이 그렇게 막 심하고 그러지는 않으신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카넬리안이 치유와 보호의 에너지를 뜻하는 크리스탈이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지금 이 은둔자나 소드 8번 카드랑 좀 비슷한데 뭔가 독특하거나 이분 의외의 취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슬픔을 해소시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느낌의 카드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취미가 됐든 뭐에 파고드는 거든 어떤 인물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뭔가 독특하거나 창의적인 취미나 또 그런 활동을 좀 추구하는 분이실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남들이 잘 모른다. 그걸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에 이렇게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나 힐링의 도구로 뭔가 하시는, 혼자만이 아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아는 지식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 같은 걸 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컬러 카드로 봤을 때는 블루가 나왔네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란색을 생각하면은 색채 심리에서도 좀 이렇게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치유의 색깔이라고도 하니까 이게 굉장히 깨끗하고 재생되는 에너지, 진정되는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넬리안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힐링의 컬러이기도 하고 매우 차분하다. 내면적으로 이분은 본인 스스로를 좀 스트레스를 풀거나 치유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뭔가 막 유흥적이거나 사람들이랑 놀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 카드도 보시면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뽑혔어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너피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못에 지금 연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연꽃이라는 게 이 어둠이나 또 진흙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또 우아한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 살면서 약간은 좀 어떤 굴곡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카드들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약간 좀 본인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또 이제 약간 애늙은이 느낌이 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내면이 성숙하다, 이런 느낌을 보면 이전에 어떤 삶에 이분의 어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깨달음을 본인이 나름 얻었고 지금은 좀 평온한 상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내면에, 말 그대로 이너피스니까 내면의 평화가 지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어떤 아픔이 있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본인 마음의 평정이나 평온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삶을 단순화해서 본다든지 너무 복잡하게 보지 않으려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그런 것에 좀 많이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 막 부정적으로 사람이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막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성향은 아니신 걸로 보여져요. 이 카드는 왜 뽑아왔냐면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분을 만나셨을 때, 그래서 이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을 만나셨을 때 이 두 분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 또는 이분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뭐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뽑아본 카드인데요. 이 베젤이라는 게 그릇, 뭔가를 담는 용기,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이 굉장히 내면적인 깊이가 깊고 또 이 그릇이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1번 분들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분 안에서 내가 보호되고 마치 아주 소중한 물건이 그릇 안에 보관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으실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분이 굉장히 심지가 굳고 강인한 분이지만 우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언행이 그럴 수 있고 또 생각 자체도 좀 고상하고 우아하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번 분들의 뭐 멘토, 뭐 상담, 뭐 나 고민 있어 라고 하면 정말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또 마음이 아프고 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치유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굉장히 어른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지금 보면 이분이, 그래서 1번 분들께서 이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밍숭맹숭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저 사람이 뭐 생각이
높아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이분도 내면의 본인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어른스럽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굉장히 통찰력이 깊다. 인생 2회차 사시는 분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제 이분 MBTI적으로 보자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INFJ 느낌이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외부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페르소나적인 MBTI가 아니고요. 이분의 찐 성향을 봤을 때는 좀 INFJ 느낌도 강해 보이고, 그리고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ISFJ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또 INFP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INFP 분들이 굉장히 통찰이 깊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외부적으로 보이는 성향과 상관없이 찐 성향은 일단 내향성에 굉장히 가까워 보인다. 아마 진짜 본인의 성향은 이제 I 쪽에 가깝다. 내향성에 매우 가깝다. 그리고 S보다는 N 성향이 좀 더 높으실 것 같고, 일단 1순위는 INFJ나 INFP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고, 약간 저는 이제 내향성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외향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를 볼 텐데요. 제네럴 리딩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부합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우리 2번 분들께서 생각하신 상대방 분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페르소나를 쓰신다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친해지기 전에, 많이 친해지기 전에 이분의 첫인상이라던가 아직 이분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아래쪽의 4장이 이분의 이제 말하자면 찐 성향, 내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성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여왕제 카드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아무래도 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외모적으로도 시선을 좀 사로잡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카드가 파이브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살짝 좀 느려 보이면서 좀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좀 뭔가 살짝 우울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무표정? 막 웃는 상은 아니고 무표정, 살짝 어두워 보이는, 좀 다크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근데 이분 그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이게 이분의 성격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인상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여왕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미남 미녀이신 거는 확실한데 그 와중에 약간 좀 무표정하면서 좀 그냥 세상사에 좀 관심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분이 보시면 지금 풍요를 상징하는 여왕제 카드 옆에 연달아서 지금 전부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 일단 에이스 오브 펜타클 보시면 물질적으로 이분이 하여튼 겉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이신다던가, 명품 같은 거를 좀 선호하셔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본인을 굉장히 꾸미는데 아낌이 없어 보인다던가, 본인에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해 보이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좀 부티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돈에 좀 연연하거나 돈을 딱히 절약하고 아낀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저 사람 좀 경제적으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밝고 실리를 잘 따지시고요. 그리고 이분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초점 이런 게 물질적 풍요에 맞춰져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고, 이게 조금 오버가 되면 좀 물질 만능주의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내면적으로 다른 카드들을 보면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관심사나 초점이 사실은 좀 이런 물질적인 거나 경제적인 풍요, 번영 이런 거에 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펜타클 9번 카드도 옆에 여왕제 카드랑도 마찬가지 상성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으로 굉장히 출중하실 가능성이 높고 남녀노소 불문을 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미남 미녀 스타일 중에서도 좀 아까 이 살짝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무표정한 그 느낌과 함께 굉장히 좀 눈에 확 띈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시선을 좀 한 몸에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도도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의 그 다크한 느낌이 어우러져 가지고 막 마냥 밝고 귀엽고 뭐 청순하고 발랄하고 뭐 이런 인상이 아니라 약간은 깐깐해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아하고 좀 여유가 있다. 이분이 정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실제 경제 상황이나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이분의 분위기나 평소에 뭐 돈 쓰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시겠다. 그래서 본인만의 취미가 있으실 수 있고 또 힐링 포인트 이런 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취미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평소에 뭐 걸치는 뭐 옷이나 가방이나 뭐 장신구 아니면 이분이 심지어 평소에 본인이 한다고 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도 다소 좀 고급스러운 취미 있잖아요. 아니면 좀 돈이 좀 그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취미라던가 이제 이럴 수 있어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아우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아닌가 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막 졸부 스타일이고 막 거들먹대고 막 이런 건 전혀 아니시고 여왕제 카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말할 때나 언행에 어쨌든지 간에 교양이나 매너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성한테 막 딱히 매달리고 막 너 없으면은 죽는다 뭐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시고 기본적으로 되게 일단 외모적으로나 겉모습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고 아, 저 사람 누가 봐도 이성한테 인기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분의 분위기는 실제 이분의 가진 찐 성향이나 경제 능력과는 일단 별개로 좀 아쉬울 거 없다 그냥 나는 아쉬울 거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유복한 사랑받고 자란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눈이 좀 높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분이 되게 진짜로 눈도 높아 보이고 좀 깐깐하고 까다롭고 막 공주님 왕자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면은 어떤지 아래쪽 4장의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카드가 네, 별 카드가,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보다 허당끼가 좀 있으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되게 막 돈 따질 것 같고 그게 막 인생의 최고 가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되게 막 고급지고 완벽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이 생각보다는 더 순수하고 뭐랄까 귀여운 모습 살짝의 백치미 같은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되게 깐깐하고 도도해 보이는 인상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명랑하기도 하고 꽤나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성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그 백치미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좀 의외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의외의 모습, 귀여운 구석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자기애가 강한 성격은 맞는데 이게 나만 아는 이기주의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고 좀 센스가 남다르신 이 스타 카드도 여왕제 카드 마찬가지로 이게 외적으로 뛰어나거나 이 상대방의 이상형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도 강하고
또 스스로를 되게 잘 꾸미시는, 본인이 타고난 거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굉장히 가꾸고 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또 완드 4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별 카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꽤나 다정다감한 면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뭐 이벤트, 축하 자리 이런 거에 굉장히 참석도 잘하시고, 또 그런 거를 본인이 주도를 해서 만들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진심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나 그런 것도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세심함도 보이시고, 또 가정적인 모습도 있으시고, 나름은 굉장히 약간 연애에 대한 약간의 환상, 그리고 또 굉장히 행복한 연애 이런 거를 꿈꾸는 분이시기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옆에 보시면 또 완드 6번 카드도 같이 나왔네요. 이 내면의 카드들이 마치 지금 이 여왕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여왕제 카드를 마치 좀 잘게 쪼개놓은 것 같이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 카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확실히 그래도 본인이 내가 좀 가장 돋보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으시고, 실제로 관심 받는 것도 즐기시고, 싫다고 생각 안 하세요.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능력도 없는데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도 있으시고, 또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이런 데서 리더라든지 장 역할을 그거를 자진해서 맡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추대를 해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쉽게 맡으실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모임이나 이 4번 완드도 그렇지만, 모임이나 약속 같은 거를 주도적으로 잡는다든가, 주도적으로 본인이 그 안에서 행동을 한다든가, 어떤 단체나 모임 속에서 본인 존재감 과시하는 거를 좀 즐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서는 거를 꺼려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나서기를 오히려 좋아하고, 또 이분은 막 예쁘다, 멋있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또 그 칭찬에도 약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더 잘하시는 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면 마지막 카드로는 펜타클 라이트가 나왔네요. 역시 펜타클 지금 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물욕이 강하신 분은 맞아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도 높고, 현실주의죠.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는,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현실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자리를 좀 막 변화를 하고 가능성만 보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고, 급작스러운 변화는 별로 반기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를 하시면서도 사람들과의 소통, 만남을, 또 사교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시네요. 내면적인 성향을 전부 조합을 해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여왕제 카드가 전체 카드 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이 여왕제 카드 이거 하나로 이분의 성향을 다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성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제가 오라클 카드들을 뽑아봤어요. 근데 이때 지금 크리스탈 오라클 카드에서 시트린 카드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카드도 지금 막 황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도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펜타클 카드들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재정적인 우려를 해소를 한다던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타입이실 수 있어요. 이미 구축해 놓은 게 좀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또 돈 버는 재주가 아주 좋아서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 돈이나 투자, 재테크 이런 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컬러 카드에서는 레드가 나왔는데요. 이 좀 따뜻하죠. 이 레드는 누가 봐도 따뜻하고 또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보통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이 컬러 심리 치료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빨간색을 사용을 좀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누가 봐도 빨간색 보면은 레드를 보면 좀 업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본 성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막 너무 많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다 이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고, 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컵5 카드는 단지 그냥 이 표정, 인상, 이분의 뭐 어떤 첫인상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성격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뭐랄까 약간 학구적이거나 삶의 뭐 깊은 내면, 뭐 고통, 뭐 이런 철학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성찰하고 막 깊게 파고 들어가고 좀 이런 타기보다도 의외로 좀 생각보다 좀 단순하신 면도 있고, 눈앞에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거를 딱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타입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오라클 카드에도 스탠드 스틸, 늪, 진흙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약간 펜타클 기사 카드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약간 펜타클 기사가 조금 되게 꾸준하고 계획적이고 성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가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늪이나 진흙 카드도 좀 느리고 답답할 수는 있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삶의 경제적인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좀 검증이 된 거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냥 묻어놓고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유행에 막 민감한 그런 아이템보다는 꾸준히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실 것 같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도 막 유행을 선도해야 되거나 막 빠르게 움직이거나 변화에 막 민감하거나 이런 직종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 이런 곳에 종사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을 만나서 좀 내가 좀 친해지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싶다 하면은 막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막 너무 감성적이거나 이런 얘기는 이분한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계획, 재테크, 경제, 투자, 아니면은 실용적인 거, 네, 그런 것에 대한 대화 주제를 좀 아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오라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분이랑 만나셨을 때 이분과의 관계성이 어떤가, 이분이 내 인생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이거는 용서를 하고 다시 만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회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상대방 분을 우리 2번 분께서 용서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 상대방 분이 2번 분들을 용서를 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뭐 양쪽에 다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다시 만나는 관계가 될 수 있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분이 혹시 내가 예전에 뭐 썸을 탔다거나 만났다가 헤어졌다거나 뭐 잘 될 뻔하다가 못 됐다거나 뭐 어떤 이유로 못 만났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다시 이어지는 관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저희 임원 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명리적으로 볼 때 대운이 좀 바뀔 때 사람 인연이 많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운이나 본인의 운기가 바뀔 때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내 인생이 직업적으로나 뭐 가치관적으로나 뭐 어떻게든 변화를 하는 타이밍에 이분을 만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이분의 MBTI를 좀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약간 굉장히 사교적이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주도적으로 모임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거 많이 관심이 많아 보이시고, 이래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ESFJ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ESFP도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P와 J의 그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P 쪽으로 확 그렇게 치우친 분은 아닐 것이다. J 성향도 꽤나 나오는 ESFP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게 좀 보면은 카드들이 내면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요시하는, 그게 근데 꼭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과의 이 모이는 그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좀 어떤 정보를 얻을 건 얻고 내가 이득을 취할 건 취하고 이런 느낌도 좀 보이기 때문에 T 성향이 그렇게까지 많이 치우쳐서 강하지 않은 ESTJ라든가 아니면 ESTP라든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분은 제가 확실히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이 좀 두드러지시는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서 아마 E로 시작하는 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ESFJ이실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를 볼 텐데요. 이렇게 제너럴 리딩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부합되는 정보 위주로 잘 선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3번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카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위쪽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하실 때 또는 아주 깊이 아직 친해지지 않았을 때 보여주는 이 외부적인 페르소나 같은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4장의 카드가 이분의 찐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 내면 성향에 관한 카드를 뽑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외부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카드부터 이분이 소드킹 카드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첫인상 자체가 겉모습이 좀 매우 차갑다, 냉철하고 좀 차가워 보인다, 다가가기 좀 어려워 보인다, 원리원칙주의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고 좀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잘 웃는다던가 뭐 농담을 한다던가 이런 분이 아니라서 좀 사적인 감정 개입을 뭐 업무적으로든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딱딱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강하실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리더십도 있으시고 굉장히 행동하는데도 절도가 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말하는데도 논리정연함이 돋보이시는 분. 그리고 지식 수준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식 수준도 굉장히 좀 높으신 분이 아닌가. 꼭 그게 학벌이 좋다던가 막 스펙이 좋다던가 이런 걸 떠나서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던가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시든 그런 쪽에 어떤 프로의 느낌? 전문가 포스를 좀 풍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완벽주의자? 네, 좀 어떻게 과하게 보면 이 사람 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자기 확신이랑 신념이 강해 보이고 말수가 적고 차분하고, 네,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좀 어렵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또 기준도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도 높고 본인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깐깐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처음에 선뜻 봤을 때 좀 호감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소드킹 카드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남 미녀가 좀 많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냉미녀, 냉미남이라고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많으신데, 그런 느낌을 보고 우와 하면서 끌리지만 어쨌든 쉽게 이렇게 말 한번 걸어보기는 좀 힘든 스타일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이제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본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분이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분인 것 같다. 나름의 본인이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한테 뭐 의지를 해서 누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본인이 나서서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고, 지금 세 번째 카드로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외적인 부분에 4장 카드의 합수도
전체적으로 교환 카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교환 카드가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규범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드킹도 그렇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많이 나가면 좀 살짝 고리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황도 마찬가지로 개인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단체 생활, 조직 생활, 모임, 사회생활 이런 데서 굉장히 돋보이시는 분이고, 이분을 따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농담 같은 가벼운 농담 따먹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약간 노잼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표정이 그렇게 막 풍부하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서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같다. 자기 절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계획적이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딱딱 세워서 하시고 또 본인 체면, 명예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시네요. 끈기랑 집념도 대단하시고 막 이렇게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고, 물론 열정이 있긴 하지만 이분은 이 때를 아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 내가 나설 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아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뭘 이렇게 하나를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굉장히 정적인 모습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처음 보셨을 때나 별로 친하지 않았을 때, 와, 진짜 말수도 적고 어떻게 말을 좀 붙여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진입장벽이 많이 높아 보이네요, 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4장의 카드 중에 메이저 카드가 지금 3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주관 뚜렷하고 굳건하고 좀 인상이 세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외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내적인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면은 지금 보시면 의외로 첫 번째 카드부터 지금 소드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심장에 대놓고 지금 칼이 꽂혀 있어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겉으로 완전히 약간 철옹성 같은 분위기를 풍기시는 이유가 약간 과거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 카드가 주로 사람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좀 어떤 배신이나 이별이라던가 본인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네, 그런 아픔으로 좀 추정이 돼요.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좀 어지간해서는 사람을 쉽게 잘 믿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지금 맨 처음에 등장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본인에게 굉장히 좀 컸다던가, 이렇게 본인의 껍질을 만들기까지 이 굉장히 대표되는 카드가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은 외면으로 본인을 좀 무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나온 카드가 8번 펜타클 카드인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게 꾸준하고 성실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그냥 이제 우리 3번분 만날 상황에도 연애보다는 나는 일이 우선이다, 워커홀릭이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실 수 있고, 굉장히 일욕심 많으신 분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좀 약간 장인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소드킹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사무 업무라던가 그냥 그런 평이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다는 본인만의 전문 기술을 습득을 한다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시는 분이다. 본인 스펙 같은 것도, 네, 그런 데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이행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령을 피운다던가 이런 성격이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FM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좀 뭔가 착착 진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정직하게 A부터 Z까지 정직하게 이제 노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시고, 세 번째 카드로는, 근데 여기서 의외로 커피사 카드가 나왔어요. 의외로 이분 마음속에, 이분이 우리가 찔러도 이제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분 마음속에는 이분 나름의 로맨스가 살아있어요.
그 로맨티스트적인 면모가 있는데 만약에 연애적으로 본다면 이분만의 본인만의 어떤 연애에 대한 환상이나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근데 이분이 상대방한테 다가간다거나 호감을 표한다거나 이런 속도는 좀 다소 많이 느려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연애를 하게 되면 제가 보면 이분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깐깐하고 그런 분이 맞는데 본인의 그 바운더리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그런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알 수 없는 어떤 본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어떤 과거의 사건 때문에 좀 더 일에 이제 그냥 나는 일로서 성공하겠다, 일에 매진하겠다,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 본인은 스스로는 아직까지 내 인생에 진짜 짝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자기 본인은 또 어떤 로맨스 이런 거를 기다리는 그런 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카드로는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는데요. 좀 역시나 좀 과묵하다, 정적이다, 막 행동력이 막 몸을 쓴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정적이고 과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겉으로 되게 남한테 좀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남이서 뭘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나는 그냥 과묵하게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촉이 좋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의외로 또 요새 어떤 게 유행인지 뭐 패션 이런 데도 민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본인 스타일이 좀 확고하실 수 있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고 이러신 분이 아니고 나름은 그런 거에 좀 민감한 분이실 수 있겠다.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 수완이 좋다. 절대로 남들이 봤을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누구 하나 이분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다.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하면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뭐 아낌없이 뭐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돈을 써서 선물을 해준다던가 이럴 의사도 충분해 보이고 커키사랑 더불어서 굉장히 매너 있고 신사적이고 근데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이분이 막 꽂힌다고 막 본인이 뭐 막 이렇게 대시를 막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막 열정적으로 막 어떻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조금 이 펜타클 킹도 지금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진행은 좀 더딜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연애적으로는 답답한 면을 보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향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라클 카드도 같이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 크리스탈 오라클에서 골드가 바로 나왔네요. 이게 굉장히 골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본인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지만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아까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 사회에서 본인이 이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계속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그만큼 또 자신감도 있어요. 뭐 자존감이 절대 낮거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존감이 낮다던가 막 이러지 않으세요. 비록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이상이 높고 야망이 크신 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을 갈고 닦는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컬러 카드에서 보면은 레몬이 나왔는데 이 카드도 또한 굉장히 비상한 두뇌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어떤 게 뭐 돈이 될지, 어떤 게 성공할지 뭐 이런 거를 잘 내다본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아마 이렇게 본인 자기 관리하고 본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펙 중요시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좋고 시장 흐름을 잘 본다 그러면 아마 이분은 이런 쪽 관련해서 평소에 뭐 이런 쪽 상식이라든지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성미가 굉장히 두드러지시네요. 이 소드킹이 그렇지만 지성미가 굉장히 두드러지시고 기억력 좋으시고 결정 능력 좋으시고 실제로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학업 성적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여기 오라클 카드에서도 기회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보면 여기서 지금 흐름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연애적인 흐름은 이 진행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확 진전이 된다던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지금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 아낌없이 배려하고 세심하게 해주고, 진짜 오지랖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대방이 막 뭐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진짜로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 두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그 기회에는 놓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만약에 만나서 잘 되고 싶다고 하시면 끊임없이 이분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믿음을, 신뢰를 심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이 예전에 이 상처가 연애적이거나 사랑에 관한 상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성을 잘 믿지 못한다던가 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잘 못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느리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좀 주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보면 이 카드도 이 나무 속에 달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휘황찬란한 이런 보름달이나 아니면 하늘에 계속 떠있는 이런 태양처럼 계속 본인을 전부 24시간 드러내놓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때를 기다리는 분이고 때를 아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행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계속 뭐 나대고 본인을 막 어필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딱 때가 언젠지를 아는 분,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카드는요, 이제 이분과 우리 3번 분들께서 만나게 되셨을 때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 또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거를 본 카드인데요. 지금 보면 이분이 약간 이 광대 같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무표정하거나 포커페이스를 하거나 좀 가면을 좀 쓴 채로 약간 좀 관조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냉소적인 느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물론 어떤 상처가 기인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심리 속에 이전의 상처나 이런 트라우마들이 간섭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원래도 좀 과묵한 성격이지만 이게 이러한 일련의 어떤 사건이나 이유들로 인해서 또 나이를 먹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 속 내면은 분명히 감수성도 있고, 그래서 감정적인 교류를 원하는 모습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이분하고는 좀 완전히 정반대거나 다른 성향의 분들이 아니실까. 그래서 이분을 좀 웃게 만들어 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분을 웃게 만든다거나 좀 활기차거나 좀 여유가 있다거나 긍정적인 에너지, 아주 귀엽다거나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시지 않나,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3번 분들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약간 냉소적인 자세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 이런 꼭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냉철하고 막 무뚝뚝하고 연애에 관심도 없고 이래 보이는데, 여자 주인공이 막 뭐 캔디 스타일처럼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여자를 보면 막 그냥 웃게 된다든지,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좀 그런 밝은 행복 에너지를 뿜어내는 분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이 좀 움직이게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의 성향을 좀 MBTI적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INTJ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ENTJ일 수도 있는데, ENTJ라고 한다면 좀 이 성향으로 완전히 확 치우친 것은 아닐 것이다. 좀 I 성향이랑 이 성향이랑 좀 상황이나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조금 적당히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나오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INTJ 성향이 좀 많아 보이세요. 그리고 ISTJ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분은 J의 성향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P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FM적인 게 있고, 이게 뭔가 내가 요령을 피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일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뭐 합리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제2 성향은 확실히 확 두드러지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묵하기 때문에 E보다는 I 성향이 좀 더 높으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도 너무 그렇게, 특히 뭐 남자분의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너무 과묵하고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사교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INTJ, ENTJ, ISTJ, 뭐 조금 더 나가면 ESTJ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3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를 볼 텐데요. 제네럴 리딩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부합되는 정보 위주로 잘 선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4장의 카드가 이분이 외부 활동이나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아직 좀 그렇게 많이 친해지지 않았을 때 외적으로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얘기하는 좀 페르소나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본 카드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4장이 이분의 진짜 성향에 가까운, 본성에 가까운 진짜 모습, 나머지는 좀 더 심층적인 리딩을 위해서 제가 따로 뽑아본 오라클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비춰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나온 카드가 완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소위 말하면 어떤 단체 속에서, 그게 직장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친구 사이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분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분이 막 직접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행동대장처럼 막 몸을 막 쓴다든지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정보통이다, 소식통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뭐 얘기를 잘 전달을 해준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소년 카드가 둘이나 나왔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어린 분이실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함을 간직하신 분이다, 또는 겉으로 봤을 때 좀 자기 나이보다 많이 동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좀 장난기? 네, 이렇게 좀 유쾌한 장난기가 좀 있으실 것 같고,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엄청 심각해 보인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센스가 있으면서 장난기도 있고 장난꾸러기 같은 스타일,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솔직하고 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뭔가 이분한테서 느껴지는 어떤 사랑스러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타고난 재능이 좀 많아 보인다든지, 네, 그럴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옆에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러버스 카드 같이 나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거나 소통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좋은 의미에서 본인은 좀 도와주고 싶다거나 얘기를 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참견을 좀 한다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고 뭐 전화를 한다던가 메신저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러버스 카드가 같이 나와서 역시나 다정다감한 성격,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하다, 그런 성격이 좀 부각이 많이 될 수 있고,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좀 자연스러워요. 이분이 좀 어색하게 뭐 다른 사람한테 말 어떻게 걸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고, 좀 누구한테나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도 잘 거는 스타일일 수 있고요. 또 보면 외모를 꾸미는 거에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외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쓰는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친절하고 남자분이라고 할지라도 좀 약간 애교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잔정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러면서도 좀 싹싹한 스타일이에요. 좀
무뚝뚝하게 막 말수가 적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네, 아주 싹싹하게 사람들한테 잘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는 지금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의외로 지금 이러면 되게 사람이 줏대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좀 그냥 막 그냥 흥미 위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인가 싶을 수 있는데 또 의외로 자기의 주관이 딱 부러지게 또렷하게 있는 분이에요. 남한테 오히려 절대 휘둘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 있는 분이네요. 자기 주관이 있고 용기도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옆에 나온 지금 소드 페이지 카드랑 이게 좀 약간 요렇게 나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약간 여기랑 맥을 같이 하는 느낌이, 이 소드 페이지 카드는 역시나 목표가 뚜렷하고 뭔가 집중하게 되는 거, 본인이 딱 꽂혔다, 내가 뭐 그게 사람이든 어떤 분야든 무엇이든 간에 뭔가에 꽂히면 그게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목적의식,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 내가 좀 집착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뭔가 집중이 되면 굉장히 일편단심적인 면모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찰력이 좋고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해요. 이 소년들 카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눈썰미가 굉장히 좋고 예리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머리를 잘랐다,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머리를 잘랐다, 뭐 오늘 뭐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다, 뭐 옷이 뭐 어떤 게 잘 어울린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캐치를 잘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눈썰미를 가졌다고 보여주고, 근데 이제 약간 단점이라면 이렇게 좀 상냥해 보이고 그러는데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면이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 좀 많이 장기간 지속이 노출이 된다 하면은 좀 얘가 왜 이러지?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갑자기 까칠하거나 예민한 면을 딱 보여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카드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정다감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의도 있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로맨틱한 면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이제 그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보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네, 이제 이분이 내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분도 약간 외부 활동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페르소나를 약간 좀 사용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맨 처음 카드에 지금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카드랑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제 그런 완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인생 2번, 3번 산 것 같은 이제 그런 컵킹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대조가 재미있는데, 이 외면적으로는 페이지 카드가 2장이 나왔고 에이스 카드가 나왔고 또 러버스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다소 좀 시작하는 느낌, 어린 느낌이 강했는데, 내면에는 이 카드들 중에 굉장히 수용성이 강하고 포용적인 느낌도 강한 컵킹 카드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 사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어지간해서는 대인관계에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 선을 딱 아시는 분이에요. 이 뭐 좀 오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오지랖 넓게 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분 내면에서는 이미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다. 굉장히 적을 어지간해서 만들려 하지 않고 싸움을 어지간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언행이 굉장히 부드럽고 기본적으로 예의 바름을 장착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면 이 카드들이 좀 가정적으로도 뭔가 예전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가정적으로도 좀 불화가 있었다든가 뭐 불안한 과거를 보냈다던가 뭐 이러지 않아 보이고 굉장히 교육도 굉장히 잘 받고 반듯하게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얼핏 좀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안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좀 순간순간 그냥 까칠하게
대해서 주변을 좀 당황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컵킹 카드가 좀 의외로 감정 기복이 좀 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거를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하면서 본인이 의식을 하면서 신경을 쓰는 모습이지만,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간혹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된다던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던가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잘 안 돼버리면 이 예민한 모습, 소드페이지의 이 예민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을 그냥 평소에는 말을 유들유들하게 잘하다가 갑자기 좀 날을 세워서 확 튀어나와 버린다던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컵킹 카드는 술자리를 좋아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모이는 자리, 그리고 이제 모임, 특히 이제 술자리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실 수 있겠고, 특히 촉이 좋다, 영감이 좋다, 그러니까 딱 느끼는 이런 직감적인 능력이 좀 발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도 빠르지만, 그거를 이제 본인이 딱히 나서서 말을 한다거나 티를 낸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감정 통제를 좀 잘하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감정 기복이, 이게 감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본인이 그래도 통제를 컨트롤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무슨 생각, 어느 정도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좀 모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이저의 마지막 카드인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여기 보시면 메이저 카드의 첫 번째 카드인 이 바보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나왔죠. 시작과 마무리가 맞물려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은 본인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시작을 하면 끝을 맺고, 시작하면 끝을 맺고,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성격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중간에 뭐 하다가 재미없어 안 해 이러면서 흐지부지 하는 성격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카드만 보면은 그냥 막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그냥 뭐 관두고 이럴 수도 있겠다고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뭐 하나 시작하면은 확실히 마무리를 하는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출발을 한번 하면 목표 지점까지 완벽하게 꼴이 난다는 의지가 본인이 있으시고, 본인이 특히나 꽂힌 거는 끝까지 해내는 열정이 있는 분이다. 그런 계획이 다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거에 본인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나 성공, 그런 거를, 그리고 또 다시 미지의 세계, 이런 거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또 다른 도전,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또 호기심 많은 모습으로 보여지실 수 있는데, 이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잘 기가 죽는다든지 다른 사람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든지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세계관이 좀 많이 넓으실 것 같아요. 이 월드도 그렇지만 컵킹 카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시야가 좁다던가 이렇게 속이 좁다던가 이런 분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이분이 매너가 굉장히 좋으셔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고 이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제가 아까 이 컵킹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매너가 있으시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월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언행을 함부로 특히 남자분이시면 더 그럴 수 있는데, 욕설을 하신다거나 표현을 거칠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터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어서 농담을 하더라도 어떤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좀 민감해할 만한 그런 주제로 농담을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도를 지킨다, 선을 지킨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시네요. 그래서 이 바보 카드 연이어서 보면은, 이분이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면, 그게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즉흥적인 감정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분이 어쨌든 소년이랑 좀 시작하는 의미의 카드랑 좀 다정다감한 카드가 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얘가 그냥 호기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분이 좀 천진난만하고 좀 순수한 면이 좀 돋보이는 분일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저러는 건가 할 수 있지만, 속은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 내면의 지혜가 깊으신 분이라서
특히나 이 월드카드랑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분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이 여정 자체를 즐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결과만 중시해서 결과를 내가 뭐 자격증을 딸 거야, 뭘 할 거야, 뭐 어떻게 살을 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결과만 딱 중시하는 분이 아니고 이 도전의 그 흐름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결국 완성을 해내는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바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리딩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사고방식도 좀 유연하시고 막 고정관념이 있다거나 막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네, 사고방식도 좀 자유롭고 순수하면서 사람을 막 계산해서 만나는 타입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술자리도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좋으면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자연적인 거, 동물, 네, 이런 거를 사랑하시는 분, 네,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 만남에 있어서도 굳이 뭐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진다거나 아니면 뭐 선이나 소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하시는 분처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분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네, 세 번째 카드에는 지금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밑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좀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좀 감정적인 거, 그리고 물론 이 카드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 완성의 의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못하면 너무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물질적인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돈을 벌면 늘 어떤 본인이 정해놓은 정도는 항상 저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일정 금액 이상은 본인이 늘 부족하지 않게 마련해두는 그런 정도의 현실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카드가 조화가 잘 맞아 보이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본인의 이상 현실에만 몰두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현실감이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가 같이 있어줬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잘 갖췄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에 뭐 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다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좀 동글동글하면서 귀엽고 유연하고 또 부드럽고 인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성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오라클 카드들을 추가로 뽑아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크리스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베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이제 결단력과 가능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좋으신 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이 카드, 요런 카드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의외로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막상 닥치면 해결 능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또 뭐 이렇게 산전수전은 아닌데 인생에 또 다양한 이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많은 거를 좀 겪어본, 경험해본 사람이라 상황 대처 능력이 좋아 보이고, 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막 우유부단하게 뭐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월드카드도 있고 지금 보면. 그리고 이분은 이 카드가 또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눈앞에 이제 당장 내가 얼마 벌고 뭐 이런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분 보시면 미래의 가능성에 굉장히 많이 가치를 두시는 분이에요.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굉장히 가치를 두시는 분이라서 성장 의지가 있으신 분. 이 월드카드가 완성과 마무리를 뜻하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1회차 우리가 게임하면은 1회차 클리어하고 그 다음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또 간다. 계속 순환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 카드를 보면은 또 이게 색깔이 비슷한 그린 카드가 나왔는데 둘 다 보면은 약간 푸른 초록빛 조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그린은
좌절이나 분노를 좀 방출을 시키고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시키고 내면의 부드러움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그린 카드인데요. 뭔가 튀거나 모나거나 막 자기 주장을 너무 막 강렬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용, 그 매너 있게 스마트하게 중용이나 중립을 좀 지키려는 면모가 돋보이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분노나 불안이 좀 올라오실 때,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스스로 감정 조절을 좀 능숙하게 하는 법을 이분이 알고 있다 이미. 그래서 순간순간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통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탁월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연애적으로 보면 만약에 사귀는 사이에서도 이분이 좀 뭔 생각하는지를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또 썸을 타거나 이제 짝사랑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그 감정을 잘 숨길 수도 있고 컨트롤이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장난스럽게 친구처럼 대한다든가 아니면은 티가 좀 안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이분이 만약에 우리 4번 분들한테 꽂혔다 그러면은 굉장히 집착을 하고 관찰을 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그런 면이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좀 답답한 면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카드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오라클 카드에도 좀 포용력이 있다,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좀 전체적인 카드 흐름이랑 이 카드도 좀 절묘하게 잘 맞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원래 이 해설에도 감정의 굉장히 흘러넘침과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그 감정 조절을 좀 버릇처럼, 습관처럼 굉장히 그 본인의 감정을 차단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감정의 파도라고 할까요? 감정의 쓰나미 같은 거를 그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뭐 이런 데서 여과 없이 그냥 다 드러내버리면 좀 본인도 입장이 좀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좀 불편함을 끼칠까봐 좀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이게 만약에 남자분이시라면 더더욱 좀 그런 면이 두드러질 것 같아요. 좀 약간 사회 통념상 이 남성분들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도 좀 불편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감추려고 하시지만, 이분이 정말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릇도 크기가 크신 분이고 포용력도 굉장히 넓은 분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요, 우리 4번 분들께서 이분을 만나셨을 때 이 두 분의 관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4번 분들에게 이분이 끼치는 영향이라던가 내 인생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본 카드인데요. 지금 보석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4번 분들은 이분을 딱 첫눈에 발견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뭐 첫눈에 반한다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보석이기 때문에 지금 딱 눈에 딱 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분이 원래 인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분의 가치를 인연이니까 우리 3번 분들은 보는 순간 이 사람인가 하는 느낌이 확 오실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 하지 않고 첫눈에 발견되는 느낌? 그리고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이분의 가치를 알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요, 4번 분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아마 대체가 불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분이 이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4번 분들 인생에서는 굉장히 그 유니크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이분이 자기 가치를 증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때까지 4번 분들이 만나온 다른 지나간 인연들하고는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찐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자, 그래서 이분의 MBTI적인 성향을 좀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ENFJ나 ESFJ 쪽이 제일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또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N과 S가 그렇게 많이 치우치지는 않는 분일 수 있다.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서 두 성향이 번갈아서 나오신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약간 내향적으로도 들어간다면 INFJ도 가능할 것 같고 INFP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고방식,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내향성, 외향성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E와 I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와 N도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좀 이 수치들이 좀 중립에 가까운 느낌으로 좀 이렇게 섞여서 좀 조화롭게 많이 조화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좀 확 그냥 쏠리고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ENFJ, ESFJ, 그리고 INFJ, INFP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겉으로는 보면 확실히 좀 더 장난스럽고 이런 느낌이 좀 처음에는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페르소나적으로 보면은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뭐 ENFP인가 ESFP인가 좀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ENFP, ESFP, ENTP, ESTP 요 정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발한 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분의 찐 성향은 그거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네요. 조금 더 장난기 있는 모습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진중한 면이 보이시는 분이고, 또 자상하고 포용력 있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리딩은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를 볼 텐데요. 제네럴 리딩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부합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위쪽에 있는 4장의 카드가 이분이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아니면 아직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좀 페르소나적인 면모를 본 카드이고요. 아래쪽에 4장의 카드는 이분의 진짜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진짜 본성에 가까운 그 성향들을 본 4장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심층적인 리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뽑아본 오라클 카드이고요. 이분의 외적인 모습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카드 5번 분들 카드, 상대방 분 카드를 뽑고 좀 이분들 진짜 좀 대단하신 분이다, 어지간해서 이분들이랑 좀 맞추기가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부터 일단 완드 퀸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연달아서 완드 킹 카드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합을 봤을 때 와,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4장 중에 3장이 지금 완드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퀸이랑 킹이, 여왕이랑 왕이 동시에 나란히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분은 열정과 추진력으로 아주 똘똘 뭉친 분이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인가라는 정신으로 이 세상과 맞서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이분이 본인적인 일, 커리어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면서 굉장히 실제로도 능력이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분야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굉장히 돋보이는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모적으로도 좀 많이 타인의 시선을 받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완드키는 확실히 좀 매력이 있죠. 그래서 타인을 좀 애태울 만한, 특히나 관능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좀 너무 오버가 돼버리면, 부정적으로 가버리면 너무 억척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본인 일 하나는 진짜 뭐 똑부러지게, 그래서
자기 사람 굉장히 잘 챙기시는 분이세요. 그게 본인 부하 직원이 됐든 동료가 됐든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 챙기고 배포도 크시고 막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뭐 아끼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베풀기도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완드킹이 나왔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세상 사는데 한번 태어나서 욕심이 진짜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유능한 인재이기도 하고 또 워커홀릭에 머리까지 좋다. 그래서 퀸과 킹카드 동시에 나와서 이 음양 조화도 잘 되신 분으로 보여요. 너무 그 뭐 상남자 상여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음적인 기운이 강하거나 또 너무 또 막 마초 스타일이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밸런스가 좀 좋은 분으로 보이고 이 정도면은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경력이 좀 오래되셨다거나 좀 현재 인정받는 상태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본인이 그 상대방 분이 이 정도 내가 사회에서 지위에 오르기까지 이 정도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던가 굉장히 야망이 목표가 지금 왕이나 여왕인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야망이 큰 분이다. 책임감 굉장히 강하고 일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뭐 신뢰,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과하게 나가면 사람을 너무 그 실력 위주라든지 성과 위주로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왕과 여왕 카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온 경우는 좀 드물어서 저 딱 펼치는 순간 좀 이분이 보통 마인드를 가진 분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별 카드,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완드 퀸 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별 카드 또한 이제 뭔가 육체적인 매력, 몸매가 좋으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확실히 외모적인 매력이 좀 출중하실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예쁘다, 저 사람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매력 중에서도 좀 약간 관능적이다, 섹시하다, 뭐 몸매가 좋다, 뭐 다리가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걸로 보이고 좀 청순하거나 참하거나 또 남자분으로 치면 좀 순둥순둥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고요. 좀 눈에 확 들어온다. 딱 누가 봤을 때도 눈에 좀 확 들어온다. 이럴 수 있고 본인도 눈에 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뭔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시기도 하고 이 앞전의 카드 열정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의 가치에 굉장히 투자를 하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완드 카드인데 또 9번 카드가 나와서 전형적인 이제 끈기와 굉장히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체력도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 성별이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체력도 강하시고 버티는 힘, 끈기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그런 힘,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시고 어지간한 어려움에 굴복을 한다던가 이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를 하려는 책임감이 굉장히 큰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외면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뭐 이분 누가 감당을 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서 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분 내면이 어떤지를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 카드가 소드 6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외부 활동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본인이 자신의 내면을 감춰야 되겠다. 내 원래 속에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지 말고 내 껍데기를 다른 걸 쓰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페르소나를 크게 쓰지는 않는 타입으로 보이고 외면적인 부분이랑 약간 결은 다른데 전체적인 느낌이 일단 출중한 재능이 있고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는 게 맞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배려심이 보여서 겉과 속이 거의 같은 사람이다. 이건 장점이죠. 겉으로는 뭐 그래 보이는데 속으로 보니까 완전 정반대더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패기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챙겨야 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이 어떤 동료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인이라고 해도 좀 의리 있는
그러니까 꼭 남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또 의리로 가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한다거나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냥 한 배를 타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내 사람 책임지려 하는 희생정신도 있고 책임감이 강하시고, 그리고 좀 열악한 환경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제 포기를 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가정이든 회사든 뭐 연애 관계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이분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소속감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베이스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이게 적절하게 이 감정적인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좀 맞는다고 느껴지는 게, 이분이 너무 본인 성향이 이렇게 불건강한 쪽으로 오버되지만 않는다면 어디 가서도 야 참 사람 인품이 좋다, 사람 좋다, 성격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인데, 본인이 이제 상사의 위치에 있거나 이제 더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그거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갑질을, 소위 말하는 뭐 갑질을 한다든지 이러지를 않고 타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본인을 좀 겸손하게 낮출 줄도 아는 미덕도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소드 6번 카드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희생정신이 좀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감정적인 감수성도 살아계신 분이고, 다행히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카드들 속에서 적절하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도 있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다. 인품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도 물론 있으시지만, 사회적인 능력도 있으시지만 인품도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는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완드 카드들의 굉장히 급한 성향이 내적으로는 이 소드 기사 카드로 표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을 겉에서 보면, 그냥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이분이 좀 별 생각 없이 막 몸부터 나가는 게 아닌가, 별 생각 없이 일부터 막 급하게 진행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 머릿속에서는 이면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계산이 이미 깔려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딱 이분이 꽂혔다, 이거다 싶으면, 이게 물론 연애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사람이다 싶으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대담하게 밀어붙이는 패기가 굉장히 강렬하신 분이에요. 물론 겉으로도 뭐 빼고 재고 계산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딱 눈에 들어온 연애 상대한테는 그런 이렇게 막 딱 돌진하는 그런 성향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법사 카드도 굉장히 유능하고 재능 있는 이 대명사인 카드죠. 그래서 일단 머리가, 두뇌가 비상하고 머리가 좋고 일처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든 뭘 쥐어짜내서라도 이분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성향이 강하고 이 사람을 굉장히 이제 끄는 매력을 많이 지녔죠. 이 완드킹 카드도 마찬가지고 마법사도 그렇고 이 시선 집중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잘하실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외적으로도 훌륭하실 수도 있고, 이 마법사 카드도 굉장히 미남 미녀를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뭐 쇼맨십이 강하다거나,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말을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좀 재치 있고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이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눈치도 빠르고 의욕적이고 본인의 가진 능력보다 그거를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모도 뛰어나시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 뽑아본 오라클 카드를 보면은 이 크리스탈 오라클 카드에서 골드 위드 쿼츠 카드가 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이 촉이 매우 발달을 하셨어요. 이 골드, 금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부가적인 가치를 더 플러스를 시켜서 지금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이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컬러 카드에서도 보면 제가 놀란 게 이 레인보우 카드가 나왔어요. 이 레인보우 카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이 무지개 자체가 이상을 뜻하잖아요. 희망과 이상을 뜻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분이 아니고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굉장히 그런 욕심이 강하신 분이고, 이게 또 생명력이나 이 생동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 라이블리한 느낌, 활동성도 강하고 굉장히 이 사람 보면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프리덤 카드가 나왔어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게 제비거든요. 제비 그림인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절대 평범한 삶을 사실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태어난 이상,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이상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한번 추구해 보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성공을 한번 누려보겠다, 이제 이런 욕심과 야망이, 열망이 있으신 분 같고, 자기 표현에 능하고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 굉장히 스스로 제한을 걸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한계는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보면 1번 시작을 뜻하는 카드들이 많아요. 지금 이 레인보우 카드도 1번이 쓰여 있고, 마법사 카드도 1번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관계성에 대한 오라클도 지금 이 씨앗 카드, 그러니까 첫 발알을 뜻하는 그 시드 카드, 처음을 뜻하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일 거예요. 이 시드 카드는 우리 5번 분들과 이분이 만났을 때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가, 또는 이분이 인생에서, 5번 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본 카드인데, 이 시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씨앗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씨앗이 진주알이거든요. 굉장히 가치 있는 진주알이라서 그냥 그냥 쭉정이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체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평범한 그런 돌덩이,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굉장히 나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거고 쌓아 올리고 시작을 하겠다. 이 세상에 나의 존재를 각인을 시키고 아름답게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 이름을 한번 새겨보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시드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랄까요? 그게 비기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딩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뭐 결혼 생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할 나이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이분이 결혼을 하시려나? 결혼 상대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새 출발을 의미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씨앗,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강하고 한 배를 타고 이제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또 추진력도 강해 보이시고 하기 때문에 왠지 결혼 인연으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이분들하고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읽혀지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을 만나서 같이 함께 하시려면은 이 5번 분들 또한 이분이 생각하는 이 인생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분의 인생 어떤 비전, 이런 데에 포함이 돼갖고 같이 이제 그 꿈을 좀 실현시켜 나갈 준비가 좀 되신 분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내가 템포가 좀 나는 느리고 막 그냥 느린 삶을 지향하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좋다, 아니면 귀차니즘이 좀 있다, 이러면은 좀 이분이 많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템포를 좀, 이 흐름을 쫓아가기가 내가 좀 버겁다고 느껴서 좀 약간 그게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이분은 확실히, 이 상대방 분은 내적이나 외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으신 분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MBTI적으로 이분들의 성향을 좀 추론을 해보자면 딱 그냥 드는 생각이 ENTJ에 제일 가까울 것 같다. ENTJ의 좀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ESTJ도 가능하죠. ESTJ, ENTJ 기본적으로 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그냥 평범하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뭐 그럭저럭 해가지고는 이 성에 안 차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ENTJ, ESTJ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거침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ENTP, 좀 약간 P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J와 P 성향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ENTP 성향도 있으실 것 같고, ESTP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ESTP들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냥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이 일에 한번 빠지면 진짜 이분들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옆에 ESTP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분들이 아니고, 물론 ENTJ나 ESTJ처럼 막 성공에 대한 그런 욕구, 야망 이런 거 하고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J랑 P 성향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신 분이라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런 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근데 또 지금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MBTI로 궁합 같은 거 볼 때 ENTJ 분들이랑 또 INFP 분들이 굉장히 케미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인데, 만약에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5번 분들 중에 뭐 INFP라든지 ISFP? 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본인이 좀 나는 좀 느린 면도 있고 결정도 잘 못하는 편일 수 있고, 상대방이 좀 이렇게 확 끌어당기면서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면에 또 좀 꽂힌다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의외로 또 이분이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열정 과다일 정도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꾸 뭐 해라, 일어나라, 뭐 해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닥달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귀찮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추진력이 부족하고, 이런 면들을 이분들이 그거를 또 장점으로 승화를 시켜서 또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이분들이랑 성향이 비슷하다 이러면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막 이렇게 너무 강한 에너지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INFP, ISFP 또는 뭐 그렇게 좀 본인이 결정력이 좀 약하다거나 약간은 좀 소심하다던가 우유부단하다던가 이런 부분을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주도권을 딱 넘기게 되면은, 이분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책임지는 면모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